일단은 오늘도 이제 보스 공략을 다시 할 건데 다른 보스예요. 이번엔 카벨도 이번엔 같이 할 건데, 세팅은 항상 이렇게 창모드에 화면 최대로 해주시고, 반투명 내 캐릭터 스킬 이펙트 만약 같이 하는 사람 있으면 다른 캐릭터 스킬 이펙트도 최하로 내려주시고, 그리고 미니 칼날 효과 스킬 활용 시 흔들림 모형 해제 해주시고요. 메가폰 같은 것도 푸세요,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자동 물약은 HPMP 풀로 하시고 파일로 쓰세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번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원격으로 계정 3개를 켜놓고 뭐지? 원격이 하나 더 있었는데? 여기 있네. 이렇게 켜놓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남들도 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버프 때문에 하는 거예요. 버프 때문에. 버프 받고 시작하려고, 빨리 잡기 위해서, 그리고 좀 안전하게 잡기 위해서. HP 표시 풀고, 축이랑 이거랑 쓰시고, 그 어디 있지? 빨간 거? 노란색은 필요가 없는데? 잠시만요. 최소 이거는 있어야 되니까. 이거까지 써주시고, 버프를 이제 쓸 거예요. 해도까지 쓰시고, 롱우 팬텀 시프까지 쓰고요. 그리고 버프 프리저는 충분하네요. 개수가 뭐 없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2개 정도 하시고, 파티 추방 하기 전에 한 번 더 버프 주고, 다음에 블러디킹부터 잡는 거 설명해 드릴게요. 블러디킹 같은 경우는 얼굴마다 표정에 따라서 스킬 이펙트가 달라져요. 그 말은 뭐냐, 그리고 이런 250짜리 캐릭터들, 이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 인기도 올려주면 말렙 버프도 들어와요. 블러디퀸이 매칭이 됐네요. 이 캐릭터는 추방을 하고, 열쇠는 받아놨으니까 들어갈게요. 스킬을 안 바꿔놨네요. 블러디키는 패턴이 좀 여러가지예요. 근데 비교적 피하기 쉽고요. 이 죽음을 다 슬퍼해드리지요 라는 거는 무시해도 되고, 처음에는 이게 지금 불태우는 애거든요. 이렇게 실명 걸리네? 이런 애들은 캐릭터에 몬스터랑 겹쳐서 계시고, 그리고 보시면은 짧게 화면 캐릭터 근처 보이죠? 잘 보시면은 이펙트가 보라색 빛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거 즉사기 쓰는 거거든요. 이건 즉사기니까 피해 주셔야 되고, 그냥 궁뎅이 쳐다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데, 이거는 일정 시간 안에 못 잡으시면 저거 뭐지, 저 이름이?
저 거울로 유혹이 당하면서 용사 의지로 풀고 때리시든지 하여튼 들어가면 이 카오스 블러드 긴 체력이 차요. 겹쳐지면. 그러니까 그리고 이 킥킥 다 없애주시는 블랙홀 같은 걸 소환을 해요. 그러면서 이 까만 거에 맞으면 스턴을 아니 직사고요.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버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소환을 했을 때 계속 가만히 있으면은 죽더라고요. 그게 계속 점프를 하면서 구석 쪽으로 붙어주시고 또 데미지 넣다가 얼굴 이렇게 하면은 또 다시 빠져주시고 데미지 넣고요. 이 내가 상대해 주겠어요. 이거 이 잉크 하는 거는요, 이 하트는 맞으면 넉백이 돼요. 스탠스가 있으면은 안 맞는데 스탠스가 없으면은 넉백이 엄청나게 돼서 피 채울 여력도 없이 여러 개 다 맞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스탠스는 하이퍼 스킬 아니 링크 스킬이라도 준비 안돼 죽으면 안돼 아 준비 못했는데 아 해도 까였다. 피 찼죠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빨리 죽여주셔야 돼요. 제가 그리고 모두 불태워주마 이 표정, 이건 아까 보여드렸던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이 블랙 뽑는 거 직사기 궁뎅이 쳐다보면 안 죽어요. 캐릭터 최대한 겹쳐서 계시고 잘 보시다가 보라색 빛이 나면 맞은편 가서 때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 손에다 불 하면서 지속 데미지 들어오는 거 있죠. 이거는 용사 의지로 해제가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 망했다. 진짜 됐네. 그 나중에 언데드화 쓸 때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표정을 하고 있는 애는 보시죠. 엄청 넉백 당하죠. 이 표정을 하고 있는 애한테 평타를 맞게 되면, 이렇게 주먹질을 맞게 되면 스킬 봉인에 걸려요. 그러니까 조금 거리를 주면서 끊어치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내 고통을 느끼게 해줄게요. 얘가 다크사이트를 쓰면은 아까 그 불태우는 게 지속 데미지가 안 들어와요. 아니면 용사 의지로 푸셔야 되고요. 다른 직업들은. 그리고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는 건데, 왜 얘한테 평타를 맞으면 안 되냐면 한 대 맞으면 지속 데미지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얘가 언데드화를 쓰면은 물약을 빨면 이거를 쓰면은 물약을 빨면 HP가 깎여요. 오히려 그 상태에서 이 밑에서 불타는 이거 지속 데미지까지 들어오면 직사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빨간 거는 공격 반사, 때리면 안 돼요. 때리면 죽어요. 그리고 이 다 없애주시 아까 보여드렸던 블랙홀. 오 뭐야 왜 스킬 안 나가. 이렇게 네 가지 얼굴을 보셨는데,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표정의 얼굴을 가진 애는 이렇게 길을 모으다 좀 전처럼 불을 내불면 그거는 직사를 맞으니까 궁뎅이 쳐다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긁는 거는 이렇게 어두워지게 만드는 거니까 무시하셔도 되고, 잘 보시면 여기에 색깔이 달라지니까 그 보라색이 그 불 내뿜는다는 소리니까, 그러면 어느 방향인지 감을 잡고 이거 손 모양을 보고 이쪽 방향을 쳐다보고 있으면 손 모양이 이쪽으로 가니까 그거 보고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방향을. 그리고 이 우눈에는
말씀드렸듯이 맞으면은 평타 맞으면 지속 데미지 들어오게 되고요. 중독처럼, 독 데미지처럼. 그리고 이거를 쓰게 되면 언데드와 물약 발면 오히려 피통이 깎인다 라는 거고요. 이럴 때는 용사의 의지로 빠르게 이 밑에 불을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다. 보이시죠? 물약 빨았는데 피가 오히려 깎였죠. 닥사가 있으신 분들은 닥사 쓴 채로 물약 빠시면 돼요. 닥사이트.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뜨면은 바로 오우씨, 거울부터 깨주셔야 되고, 얘한테 평타를 맞으면, 윌카한테 평타를 맞으면 스킬 봉인이다. 그리고 이 하트를 맞으면 넉백이 엄청나게 되니까 링크 스킬로, 미하일 링크 스킬로 스탠스 100%를 맞추던가 캐릭터 자체가 스탠스가 있는 게 해결 방법이다 라는 거고요. 패턴이 여러가지 있긴 한데 그만큼 단조로워서 편한 보스예요. 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바인드 쓰기도 아까워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다른 것도 빨리 녹화를 해야 되니까 바인드를 쓰는 게 좋은데, 그냥 어차피 지금 헤븐즈도 또 까여가지고 1분 뒤에 다시 써야 돼서 무리하게 잡으려고는 안 할게요. 그리고 좀 전에 블랙풀 같은 거 입에서 입 근처로 가게 되면 이거 즉사니까 피하셔야 되고요. 구석으로 가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아까 그 하트 같은 경우도 그냥 구석 가 있으면은 편해요. 피하기 편해요. 이렇게 블러디퀸을 공략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반반 피해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지속 데미지는 무적으로도 씹어지긴 해요. 무적기로 이제 그 언데드화를 씹으시는 것도 좋고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계속 가만히 있으면 점프하라고, 가만히 있으면 죽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점프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이구, 이제 다 잡았으니까, 다 잡으신 다음에 이거를 드롭률 증가를 쓰고 때려주시면 훨씬 아이템 수입이 더 늘어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거를 잡아서 얻는 거는 카오스 블러디퀸의 티아라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조각이죠. 조각이 중요한 건데, 이거는 모자 150째 파프니르 모자를 얻을 수 있다 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왜 여기 다시 나왔느냐, 버프 다시 써야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피해를 잡을 때는 제가 이거를 헤븐즈 도어를 안 쓰는 걸 추천드려요. 혹시나 삑사리 날 때를 대비해서, 만약에 내가 데미지가 충분하다라고 하시면 헤븐즈 도어를 쓰셔도 되는데, 바인드 컷이 안 되는 분들은 헤드를 안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얘를 추방을 하고 카오스 피에르를 잡으러 가볼게요. 이 정도 버프만 써주고
그리고 피해를 들어가 볼게요. 3개 스택 쌓였고 저 같은 경우 이게 무적기라 아껴서 쓰는 거예요. 피에르는 직사기가 2개가 있고요. 그리고 피 회복하는 스킬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2개로 나눠지는 스킬이 있어요. 피가 일정 이상 까이면 2마리로 나눠지는데 그 2마리를 빨리 잡지 않으면 무한히 계속 또 다른 한 마리가 생겨나죠. 그래서 잡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바인드 걸려있는 사이에 나머지 체력을 모두 다 지워야 된다, 이런 소린데, 바인드를 쓰는 조건은 최소 여기 체력까지만 깎아놓고, 여기 바로 밑에 가운데 틈 있죠, 여기를 선으로 해서 딱 거기까지만 피를 깎아놓고 바인드 걸고 때리는 거예요. 무적 썼고 이제 들어갑니다. 저 모자는 떨어지는 걸 맞으시면 지속, 그 모자 속 안에 빠지면서 이제 좌우로 막 눌러야 풀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 모자가 중간중간 제 머리에 있는 모자가 바뀌게 돼요. 그러면 이 피에르의 모자랑 겹칠 경우에 얘가 피통이 차요. 지금 빨간색이고 얘는 보라색이죠. 그럼 때려도 상관이 없는데 모자 색깔이 같아지면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사라졌다 그러면은 막 피해 다녀야 돼요. 안 피하면은 맞아 죽어요. 직사예요 저거. 나타나면 이제 때려 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평타 한 대 맞으면 슬로우 걸리고, 밀쳐지는 거 맞으면은 넉백이 돼요. 저 멀리까지 좀 전에 날라간 거, 이런 식으로 요거 넉백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모자 색깔 똑같죠? 이럴 때 때리면 때린 데미지의 몇 배가 피가 차요. 이럴 때 안 때리고 피하시면 되고, 이 회오리는 겹쳐지면 스킬 봉인 당하고, 요거 불 위에 가면 지속 데미지가 들어와요. 보이시죠? 스킬 봉인 금방 풀리긴 하는데 계속 겹쳐있지만 않으면 어이구. 그래서 얘도 끊어치는 게 좋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체력 있죠? 거기까지 깎고 이제 이 정도 체력 남은 상태에서 바로 바인드를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일정 체력 이상 피가 깎였을 때 이거 안 풀면 죽습니다. 모자 색깔이 바뀐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이제 이때 써야 돼요 바인드를. 아, 나 직사기 아직 준비 안 됐는데, 아니 직사기란다, 폭때리기. 아 망했다. 분열 된 거 같은데? 분열 안 됐다. 이러면 분열 됐다. 망했다. 이러면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얘 피를 최대한 깎아요. 얘 피를 최대한 깎아주고요. 그리고 지금 안 때린 애 있죠? 얘도 체력을 깎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얘를 죽였을 때 얘 남은 체력만큼 피통이 다시 나와요. 그래서 지금 빨간 모자를 때리시면 피통이 얼마 없으니까 때리시면 안 되고요. 파란 모자를 때려야 되는데 모자 색깔이 같으니까 때릴 수가 없죠. 제가 지금 조커 쿨타임을 안 보고선 바인드를 걸어가지고 바인드 컷을 못했는데,
이게 또 때리면 안 돼요. 빨간 모자 때려야 되는데 저랑 모자가 겹쳐요. 색깔이 이렇게 사라지면 무조건 멀리 가야 돼요. 그러면은 저 즉사기 맞고 죽질 않거든요. 어차피 죽긴 죽어야 되는데 지금은 죽기 억울하다. 어차피 지금 죽는다고 해서 뭐 폭들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거 즉사기예요. 맞으면 안 돼요. 빨간 모자가 지금 체력이 얼마 없는 애, 지금 이제 저 회오리 돌고 있는 애를 때려도 되는데 절대 빨간 모자 같이 때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때리시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피를 최대한 깎아줘요. 망했다. 그 절대 피통이 나오기 전에 때리지 마세요. 빨간 모자 때려야 되는데 지금 내 모자가 빨간 모자니까 때릴 수가 없고. 좀 피하자 좀. 저렇게 사라졌다 나오는 거 즉사예요. 지금 빨간 모자가 피통이 얼마 없는 애니까 때리면 안 되고요. 됐고, 피통 한번 확인해 봅시다. 빨간 모자 빨간 모자 때려도 돼요. 이 피 많이 깎아내야 돼요. 최대한 파란 모자 피 안 채우고 빨간 모자 피 엄청 깎아내야 돼요. 빨간 모자가 걸어다니는 상황이니까 이동 속도가 빨라서 때리기 좋은데 보통은 이런 기회가 잘 안 와요. 이렇게 또 모자 바뀌었으면은 때리지 말고 체력 뜰 때까지 기다리시고. 아이고, 빨간 모자네요. 파란 모자 회오리 도는 애를 때려야 되는데 이렇게 때려주면서 피를 깎아주시고. 피 찼다. 망했다. 깎았죠? 이제 이 정도 되면 제가 즉사기로 죽일 수가 있으니까 죽어요. 일부러 죽어요. 그냥 죽어요. 이렇게. 네? 한번 이것 때문에 산 거고 죽읍시다. 일부러. 근데 죽었다고 바로 사시면 안 되고 모자 색깔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 사셔야 돼요. 기다리세요. 두 개 다 바뀌면 그때 살아나서 두 개 다 동시에 때려줘야 되는데 망했네. 두 개 다 동시에 잡아줘야 돼요. 어딨어 얘? 왜 안 나와? 이렇게 잡으면은 깨집니다. 동시에 두 마리를 다 빠르게 잡으면. 여기서는 그냥 드롭 유증가 안 쓸게요. 쿨타이밍 길어서. 이제 여기서는 잠시만요. 27분 남은 거, 27초 남은 거야. 27분 남았네. 망했다. 이번에는 한 2분 있다가 시작을 할게요. 3분 정도 있다가 쿨타임 때문에 버프가 준비된 상태로 가야 돼요. 좀 전에 보셨다시피 바인드 컷을 못하면 시간이 부족해서 못 잡고 나오는 경우도 많으니까 웬만하면 카우스피엘은 바인드 컷이 가능한 그 정도 스펙을 맞추시고
하시길 추천드릴게요. 2분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파티 초대를 해볼게요. 집 컴퓨터 원격 하는 거예요. 남는 시간 동안 담배 한 대 피고 올게요. 이제 버프가 준비됐으니 본격적으로 준비를 다시 해볼게요. 반반, 크로스 반반 스케일 쓰고 랩 이동을 할게요. 여기서는 해도를 꼭 써주시고요. 갖고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스펙이 좀 약해도 잡기가 편해요. 스펙이 좀 딸려도 잡을 수 있는 이유가 일단 3
스택밖에 안 써있으니까 6스택 채우고 갈게요. 잡기 편한 이유가 일단은 시간을 늘릴 수가 있어요. 남은 시간을. 그래서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못 잡는 캐릭터들도 잡을 여유가 있다라는 거고요. 일단은 패턴이라고 하면은 체력에 따라서 나오는 패턴이 다른데, 이거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 무적을 쓰고 들어가니까 바인드를 쓰진 않아요. 얘는 뭐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는 게 없으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리고 이 까만색이 반반이 가게 되면 시간이 늘어나요. 보이시죠? 시간이 늘어나고 흰색으로 가게 되면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첫 번째 패턴이 이 에너지 볼트인데, 에너지 볼트를 맞으면 즉사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주먹 몽둥이 휘두르는 걸 맞아도 즉사입니다. 아니 스턴입니다. 이거를 맞고 나서 스턴이 빨리 안 풀리면 에너지 볼트 맞기가 편하겠죠. 이 에너지 볼트는 엎드리거나 점프를 해서 피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엎드려서 피하는 편이에요. 그게 훨씬 편해요. 그리고 이 점프하는, 그리고 세 번째 패턴 이 그림자 생기는 대로 몇 초 뒤에 돌아가는 건데요. 이거는 뭐 아시겠죠? 딱 봐도 순간이동 시키는 거예요. 원래 있던 자리로.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보셨던 점프 패턴인데, 점프 패턴 같은 경우는 이 에너지 볼트를 2번 쓰면 거의 한 번씩 점프를 해요. 그때 같이 점프 해주시면 살고요. 만약에 얘가 점프해서 바닥에 떨어졌는데 바닥에 붙어있다, 그럼 즉사예요. 무조건 죽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간단하죠. 피해주고, 저 같은 경우는 데미지가 안 나오니까 따로 시간을 늘리려고 안 하는데, 웬만하면 시간 늘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몽둥이 치는 거랑 에너지 볼트 날리는 거는 이펙트가, 아니 시전이 느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몽둥이 휘두르거나 에너지 볼트 쏘기 전에 맞은편으로 가서 때려주면 안 맞고 때릴 수가 있다 라는 팁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안 맞죠? 그 다음 패턴은 좀 있으면 나올 건데, 여기서부터 이 동그란 차원 포탈이 나오는데, 여기로 이동하셔서 여기서 몬스터를 찾아서 죽여줘야 돼요. 일정 시간 안에 한 10초? 5초? 그 안에 잡아주시고 나면 나와지는데, 여기서 때리시면 풀리고요. 나오고 나면 에너지 볼트를 2번 쏘지 않았더라도 점프를 또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에너지 볼트 쓰고, 두 번 날렸으니 이제 곧 점프할 거예요. 가끔씩 이렇게 3번 날리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의 2번 쏘면 하니까 대충 파악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간 늘리는 게 안 나오니까 그 전에 시간을 충분히 늘려 놓으시는 게 최대 10분까지 그게 좋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거 아씨 잘못했다. 바인드를 썼어야 띄기를 바인드 쓰고 썼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패턴 또 다른 게 나와요. 오, 피가 어느 정도 까이고 나면 기존에 나와있던 모든 패턴을 사용하지 않고요. 오우, 죽을 뻔했다. 이렇게 순간이동하면서 가까이 가면은 날아가는데, 위에 이 돌을 뒤에서 운석 떨어지는 거를 맞으면 죽는데요. 직사인데요. 이 큰 거는 무조건 직사고요. 작은 거는 체력이 까여요. 근데 이제 다크 사이트를 쓰시면 저 운석에 맞아도 죽지 않고 미스가 뜹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때리실 때 저 순간이동 하는 게 끝나고 나서 때리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식으로. 밀쳐지지 않되 때릴 수 있는 거리로 가서 때리시면 되니까 편하겠죠? 어이구, 죽을 뻔. 이런 패턴이에요. 순서는 비슷하고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우스 반반 같은 경우는 버스를 타더라도 안 때리면은 상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죽으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보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 대라도 때려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카오스 반반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카오스 벨룸 들어갈 거예요. 카오스 벨룸. 카오스 벨룸 같은 경우는 스펙이 이 방어율 무시가 일정 이상이 돼야 돼요. 90 정도는 가줘야 충분하게 데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제가 버프가 쿨타임인 관계로 지금 못 들어가요. 이번에 카오스 벨룸을 설명을 할 건데, 카오스 벨룸은 전에 영상을 보시면 댓글로 제가 남겨놨어요. 패턴을 거기 보시고 이 영상이랑 같이 보시면 훨씬 이해가 되실 거예요. 꼬리가 튀어나오는 거 직사고요. 그리고 머리 튀어나오는 것도 머리 길게 빼는 거는 직사고, 머리 길게 빼고 불레 뽑는 것도 직사고요. 돌 맞으면 스턴이고, 그 짧은 목 튀어나와서 이제 밀쳐나면서 스턴 걸리는 거 있고요. 그리고 이제 땅으로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처박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처박히는 게 있는데, 그것도 직사니까 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꼬리는 튀어나온다고 표식이 나오고 몇 초 뒤에 튀어나오니까 이렇게 빠르게 피하실 필요가 없어요. 좀 기다리면서 데미지 최대한 넣으면서 이동하면서 때리시면 적당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버프가 돌아왔으니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들숨날숨도 직사니까 빨리 왼쪽이나 오른쪽 끝으로 가주시는 게 좋고요.
서버 잘못 닫네. 여기 같은 경우는 최대한 버프를 써주는 게 좋아요. 이게 아직도 쿨타임이 한참 남아가지고 11분 남았네. 못 써요. 이러면 쓰지 말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3번 썼고, 그리고 독 뽑는 게 있는데, 독 뽑는 거 맞으시면은 밀쳐져, 아이 넉백 당해요. 그러니까 슈퍼 스탠스 쓰시는 게 좋고.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피하면서 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긴목 같은 경우는 머리가 들어갈 때도 직사니까 안 붙어 있으시는 게 좋아요. 머리 들어갈 때는. 짧은 목은 데미지가 없는데 긴 목은 맞으면 직사예요. 이제 무적이 돌았고, 지금 무적이니까 편안하게 때릴 거예요. 보이시죠? 제가 천천히 피하는 거. 이제 무적이 끝났으니까 바인드를 쓰고, 돌을 피하면서, 이 돌 모양 뜨죠? 피하면서 폭딜을 넣어요. 엄마, 씨, 깜짝이야. 얼굴이 긴목이 튀어나왔다가 들어가가지고. 이 불 내뿜는 거 직사라고 말씀드렸죠? 어우, 죽겠다. 안 죽나? 안 죽는다. 이런 이동기 하나쯤은 넣어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래야 언제든 도망칠 수 있기 때문에. 어우, 이게 스턴이죠? 짧은 목이라. 이제 불내 뿜는 거니까 피해주고, 밑에 표식 나오면 그때 왼쪽으로 뒤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면서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 구석 쪽으로 보내지 마세요. 내 근처로 왔을 때 머리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구석 쪽으로 가지 마시고, 이 밑에 표식 생기면 안전 범위로 가서 때리시면 데미지 들어가요. 이거 노려서 때리시고, 머리 튀어나온 부분에서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머리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대충 머리 생성되는 위치를 파악하시기 쉬우실 거고요. 그리고 얘는 막 가만히 서갖고 폭딜기 넣는 스킬을 바인드 때만 쓰든지 아니면 들숨날숨 때만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오히려 딜 넣으려다가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카오스벨룸은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고, 딜을 넣는 것보다 생존하는 게 더 중요한 보스예요. 데스카운트가 다 깎이면
데미지를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불은 3번 내뿜으니까 저거 파악해서 때려주시면 훨씬 편할 거예요. 젠장을 이제 피가 이 정도 까이면 좀 있으면 이제 짧은 목에서 독을 내뿜는 게 나오는데, 그게 독이 뿌려지면 여기 밑에 노란색 꼴이 나오는 표시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을 잘 보시면은 독 때문에 가려져도 표식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딜 넣으면서 피해주시고, 딜 넣고 피해주시고. 이렇게 위험하다 그러면은 딜 넣는 걸 차라리 포기하고 산 다음에 그 다음 턴에 딜을 넣는 것도 좋아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턴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딜 넣는 게. 딜 넣기가 그렇게 막 빡세진 않다. 단지 저처럼 막 순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럴 건데, 이거 독 여기서 맞으면은 이렇게 넉백이 돼요. 원래 넉백 되는데 좀 전에 넉백 안 됐네요. 그리고 이 범위에서 더블 점프가 안 돼요. 여기 깔려 있을 때는. 지금 뭐 왜 되는지 모르겠는데 워낙 웨이플에 버그가 많아가지고. 표식 생기면 또 이동하고, 표식 생겼으면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때려주고. 이 독을 쏠 건데 보시죠. 이제 독 때문에 꼬리 표식이 잘 안 보이죠. 이럴 때 그냥 아예 빠져 있으면 편해요. 아예 빠져 있으면은 맞아 죽을 일은 없으니까. 이제 무적. 무적일 때는 그냥 좁혀요. 이렇게 버프 활용을 최대한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정신이 없다고 버프를 못 넣으면 그만큼 잡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만큼 못 깰 가능성이 길어지고, 그만큼 난이도가 올라가요. 이거 같은 경우는 패턴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여러가지 패턴을 다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바인드를 걸고 돌을 피하면서, 떨어지는 걸 피하면서 폭딜을 넣어주시고, 이제 이렇게 데미지를 포기해요. 이렇게 애매할 때는. 여기까지 이 정도 패턴은 이해가 가시죠? 이제 깊은 숨 들이마신 다음에는 오른쪽에 없죠. 그러면은 왼쪽에 없으면 오른쪽인 거예요. 이럴 때는 그냥 오른쪽으로 막 쫓아가서 날아가서 잡으시고 빠지시면 돼요. 요럴 때가 폭딜 넣기 좋아요. 가만히 있고 안전한 위치에 있으니까. 그리고 나오면은 다시 여기로 와서 중앙 쪽으로 와서 중앙에서 소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 스탠스가 없다 보니까 이거 맞으면 넉백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죽었다. 죽는다 이거. 안 죽었네. 김목이길래.
해도를 쓰는 이유예요. 데스카운트 안 까이잖아요. 여기 또 머리가 한참 사라졌다. 여기 오른쪽이 없으니까 왼쪽으로 다시 날아가서 이 불 맞으면 직사예요. 돌 떨어지는 거 피하시고, 돌 맞으면 또 스턴 맞으니까.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면 다시 중앙 쪽으로 와서 머리를 거꾸로를 좀 빼주시고요. 오른쪽 구석에서 빠져나오게. 바닥 장판 잘 보시고 안전거리에서 때려주시고요. 오우 씨, 이런 보세요. 피하기 힘들죠? 이럴 때는 그냥 아예 정반대 가서 안전하게 있으세요. 그럼 얘가 결국 이쪽으로 와요. 안돼! 넉백이다. 보세요. 넉백 당한 거 보셨죠? 이렇게 구석 가서 안전하게 버프 한번 써주시고, 오시면 또 얘가 들숨날숨인데 왼쪽 머리니까 왼쪽 가서 돌 피하면서 스턴 맞으면 보세요. 뒤로 밀려나죠? 죽어요 이러다. 얘도 머리 튀어나올 때, 구석에서 머리 튀어나올 때 직사니까 피하셔야 돼요. 뭐야, 블랙 뽑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 안돼! 죽는다! 오, 살았다. 링크 스킬 덕에 산거예요. 이제 러브 팬텀 시프 준비해주고, 딜스민데 오른쪽에 머리 없으니까 왼쪽이죠. 이렇게 폭딜 넣어주시고 빠져요. 중앙으로. 이제 독이니까 스탠스 써주시고 바닥 잘 보시면서 꼬리 피해서 데미지 넣어주고요. 꼬리 피하고 돌 피하면서 데미지 넣어주고 또 빠져주고. 또 머리 안 나오죠? 근데 왼쪽이 아니에요. 그럼 오른쪽인데 저는 무적이니까 이렇게 편하게 딜 넣고 다시 중앙 쪽으로 가주고요. 무적이 이제 8초 정도 남았네요. 그럼 이제 좀 안전하게 해줄게요. 간단하죠 이제. 하다 보니까 이해가 쪽쪽 되죠.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하다 보면. 또 머리 안 나오니까, 근데 오른쪽 아니니까 왼쪽 와서 폭딜 넣어주면서
돌 피해주고, 어이구 우리 튀어나오니까 피해주고, 이제 바인드 걸고 마무리 어택 날려볼게요. 안전한 데로 가서. 이렇게 하면 카오스 벨룸 클리어.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설명하면서 하다 보니까 저도 정신이 없어서. 여기서 같은 경우에 카오스 벨룸의 뚝배기 카오스 벨룸의 헬름이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파프니르 무기를 뽑을 수 있는 파메르 조각이란 걸 줘요. 그리고 피에르는 150제 루타비스 하이를 얻을 수 있고, 반반은 상위. 이렇게 해서 150제 아이템을 맞추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거 잡을 능력 때문에 이거 이미 맞추신 상태니까 얻어다 팔면 되고요. 일단 오늘은 공략을 다 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보고 필요한 게 있다라면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원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저 이름이 뭐더라? 네, 테라버닝 이번에 나오잖아요. 그거 나오면은 먼저 키우면서 성장하는 빠른 루트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무자본 기준으로 할 거고요. 정말 돈 한 푼 없는 기준으로 할 거고, 링크 유니온은 할 거예요. 동영상 시간이 짧아져야 되기 때문에 너무 길면 안 되니까 무자본 기준으로 키울 거고, 그리고 영상은 이제 설명만 좀 하고 전 사냥으로 해서 빨리 레벨업하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식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요거를 완성했으니까 이걸 받아야죠. 카오스 벨룸 킬러 보호 5%. 나쁘지 않네요. 일단 오늘 또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물론 길드원들을 위해서 만들고 있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 좋겠죠. 길드원 분들은 길드에 있는 분들은 최대한 이거를 구독을 하시고 나중에 찾아서 편하게 보시길 권장드릴게요. 제가 이거 뭐 구독한다고 해서 돈 버는 거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고를 봐줘야지 이제 돈이 되는 건데, 저는 이걸로 돈을 벌려고 하는 생각도 없고, 그냥 진짜 길드원들이 세져서 우리 길드원들이 같이 보스할 수 있는 날을 바라고 있어요. 뭐 스우, 데미안, 우리 길드 직업들이 여러 가지니까 스우, 데미안, 그리고 또 뭐냐, 카오스 파플라투스,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보상은 제가 이제 팔아서 분배를 하는 식으로 할 거예요. 누가 데미지를 더 잘 넣으니까 얼마 더 주고, 내가 길드 마스터니까 얼마 더 먹고,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공평하게 분배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분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순서대로 나눠서 먹을 수 있도록 할 건데, 카오스 파플라투스 같은 경우는 뭐 순서대로 나눠 먹기에는 드롭률이 너무 극악이고, 일반 수 데미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코어 얻는 거가 목표이기 때문에, 앱솔랩스 재료 얻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